자, 일단 1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고요. 내용의 중요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난이도도 막 논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 거의 없어요. 계산적인 게 좀 많다 보니까 똑같아. 그냥 하나하나 푸는 데 있어서 막 표를 정리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봤을 때 그냥 귀찮은 문제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는 단원이고요. 아무래도 숙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 투자를 또 여기도 많이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을 안심하고 열심히 하시고 오늘 좀 그 개념 복습 프린트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한 게 히스토그램까지만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 책은 그 찢어진 히스토그램이 유형 5번까지 있어. 그래서 일단 최대 거기까지는 좀 풀어보고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럼 한 대까지만 숙제 나갈 거고 A 단계는 안 내줄게 오늘은 그냥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B 단계는요? 방금 얘기했잖아 되도록이면 유형 5번까지는 하겠다 그 뒤에 거는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이건 내가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영상에도 정리를 안 했고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크게 요거 2개 나가고 뭐 오답 노트는 당연한 거니까 숙제를 얼굴도 안 합니다. 알아서 써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 고쳤던 프린트 있잖아. 9의 건널비어 부피 프린트 50문제 맞죠? 혹시 아직 덜 고친 사람이 있다면 덜 고친 사람 손만 들어봐. 혜민이. 어떤 거요? 아까 그 9의 건널비어 부피 프린트 다 고쳤니? 다 고쳤어? 다 했어? 자, 혜민이 아직 좀 남았지? 몇 문제 정도 남았을까? 선생님 설마 이거 프린트도 숙제예요? 아 그러네 이건 해와야지 아 괜히 말했어. 아 이건 해야지 14문제? 뭐 좀 고쳐오셔요 어쨌든 간에 인생. 나쁜 건 해와야지 인간적으로 선생님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보세요 자 갑시다 일단 줄기와 이끌림과 관련된 개념은 선생님 시절에는 없었어 교육과정이 바뀌다가 이번 교육과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가 이게 또 계기차는 문제이긴 한데 주어진 자료를 보통 자 자료들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 값들을 보통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별량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 2자리 숫자나 3자리 숫자 또는 1자리 숫자가 이렇게 배열이 많이 되어 있을 텐데 보통은 2자리나 3자리 숫자가 많아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그 데이터들이 다 2자리 숫자다 그러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10의 자리를 줄기 자리에다가 하나씩 쓰고 1의 자리를 잎 자리에다가 따로 나눠서 크기 순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겠다라는 게 줄기와 잎그림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968번부터 다 표가 있잖아 거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지 대표 문제 봐봐 거기 4 이게 숫자 1이 아니다 그냥 바 같은 거다 이렇게 작대기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4 그냥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냥 막대기니까 바라고 할게 4 바 해놓고 0이라고 써있으면 설명이 어떻게 써있어요? 요거는 40g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이 써있지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보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바 왼쪽이 이 바가 줄기와 잎을 나눈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바 왼쪽에 있는 숫자가 줄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잎에 들어가는 숫자인데 정확하게 어떤 숫자야? 여기 있잖아 4는 10의 자리 0은 1의 자리 숫자입니다 라고 구분을 지어준 거야 자 그래서 줄기와 잎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요겁니다 알겠죠? 저걸 보고 여기 있는 숫자 표현들이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를 한 방에 파악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 문제를 좀 보시면요 선생님 이 단어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쓸 게 너무 많아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 문제 쓸 동안 한번 풀어봐 라고 해 잠깐만 풀어볼래? 그런 의미에서 잽싸게 쓸 테니까 천천히 푸세요 빨리 풀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말하면 저 교재 엄청 큰 버전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용. 그거 사서 붙이는 게 어때요?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빔 프로젝터를 많이 쓰는데
빛이 얼굴에 이렇게 오면 뜨겁기도 하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잠깐 썼다가 지금 그냥 일일이 쓰고 있어. 요즘에 그런 거 좋아져가지고 더 안 아픈걸요?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어쩔 수 없구나.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자두의 무게를. 자, 그럼 못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과 5를 갖다 쓰면 몇 g이라는 거야? 75g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줄기와 잎그림은 작은 숫자, 작은 별량부터 큰 별량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써있는 거 보시면 잎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작은 거부터 나열되어 있죠. 각 잎에 써있는 숫자들이 다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있다. 똑같은 크기의 별량, 즉 무게가 예를 들어서 여기 5 써있는 게 무슨 뜻이겠니? 55g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있다라고 이렇게 중복 표시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똑같은 숫자, 똑같은 별량이 있으면 하나만 쓰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쓰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여기 88도 똑같고 77, 66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된 거야? 76, 76, 67, 67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인데 하나씩 다 쓰게끔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70g 이상인 별량이 몇 개 있는지를 요거 보고 한 방에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70g 이상이면 70g 미만인 거 빼고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니?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73부터 76까지 몇 개의 무게가 써 있어요? 5개가 써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데이터에서 70g 이상의 이게 자두였나? 수확한 자두 중에서 70g 이상인 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5개입니다 라고 이거 보고 한 방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부차적인 거지만 모두 구할 수 있어. 수확한 자두가 전체가 몇 개인지도 원하면 쓸 수 있죠. 왜? 여기 숫자 몇 개 써 있어요. 몇 개 써 그다음인데 있어요. 어떻게 세요? 네? 무게 아니에요? 수확한 자두의 개수라 그랬잖아. 무슨 소리요 도대체? 자두에 여기 써 있는 거 무게고 개수 73g짜리 하나 있는 거잖아. 74g, 75g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70g대에 있는 게 5개 있죠? 보이면 60g대. 이렇게 세면 돼 그냥. 몇 개야? 7개지? 50g대는 얘들 7개죠? 그 다음에 40g대가 40g부터 49g까지 몇 개 있어? 6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 더한 게 전체 뭐가 되는 거야? 별량의 개수. 수확한 자두의 개수가 되는 거겠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자, 줄기는 여기 써 있잖아. 4라고 써 있죠? 맞지? 무게가 55g인 자두가 몇 개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고 똑같은 분량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쓴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55g이건 55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하나 더 있잖아. 그럼 2개죠? 3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틀렸고. 아, 미안하다. 1번 잘못 얘기했다. 잎이 가장 적은이구나. 줄기를 잘못 얘기했네. 잎이 가장 적은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잎은 이쪽이잖아요. 반대로 가서 미안합니다. 잎이 가장 적은이면 말 그대로 잎에 써있는 개수가 숫자가 적은 거 물어보는 거야. 개수 적은 거. 5개 써놨잖아. 가장 많은 건 요거 2개죠? 맞아요? 그러면 잎의 개수가 가장 적은 줄기는 7이라고 써요. 이거 잘못 봤다. 미안하다. 그럼 1번도 틀린 거야. 됐죠? 자, 3번. 수확한 자두는 25개입니까? 아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싹 다 세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14 더하기 11이니까 25개 되는 거 맞지? 그냥 잎에 있는 숫자 다 세면 돼. 4번. 무게가 70g 이상인 자두는 6개이다. 아까 얘기한 거 나왔죠? 70g 이상인 거를 한 방에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요 라인만 70g 되잖아. 몇 개예요? 이걸 또 바보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이건 10의 자리고 이건 1의 자리라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인 거지. 헷갈려요 선생님. 그럼 10의 자리 빼고 써도 되잖아. 이거부터 세면 안 된다. 그런 애들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5개죠. 얘도 틀렸네. 답이 3번이구나. 자, 5번은 무게가 8번째로 가벼운. 자, 요것도 줄기와 잎그림의 장점이야. 자, 줄기와 잎그림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 무거운 것부터 기준으로 몇 번째 무게. 예를 들어서 7번째로 무거운 자두가 몇 g짜리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무거운 건 제일 밑에 있겠지. 76g이 가장 무거운 거잖아. 그럼 7번째로 무거운 자두면 첫 번째로 무거운 거 공동 2등,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곱 번째로 무거운 건 67g이다. 이렇게 셀 수 있다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야. 자, 근데 여덟 번째로 가벼우니만 어디서부터 세야 돼요? 작은 거부터 세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 44, 그러니까 줄기가 4인 라인에 써있는 게 6개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니? 가벼운 것부터 1등부터 6등이 여기 써있는 거잖아. 가벼운 거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는 째려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없어요. 왜? 나는 여덟 번째로 가벼운 걸 보고 싶으니까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가벼운 거고 그 다음으로 가벼운 건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되겠지? 따라서 53g이라 써야 되는데 54g이라 써있으니까 틀렸어요. 어렵니? 할만하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세면 되고요. 자, 적을 게 그닥 없죠. 그냥 표 보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사소한 실수 이거부터 세지 마십시다. 10의 자리니까 이렇게 하나짜리인 거잖아. 둘. 102로 가서 일찍 오라니까 인간아. 이거 여기다 푸는 거야. 102로 가서 빈자리에서 푸는 거 있어? 자, 2번 문제, 2번 유형 할게 그러면은. 안 춥지 얘들아? 내가 더워서 아까 에어컨을 살짝 켰어. 에어컨이요? 에어컨 여기만 나와, 뒤는 안 나와. 여기 에어컨 나와. 더워가지고. 수업만 하면 몸이 더워. 난방으로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럼 난 죽어. 땀 나가지고. 자, 너네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도수분법표예요. 자, 거기 하나하나 다 써있는데, 자, 뭐라고 써있어? 자료를 몇 개 계급. 자, 계급이라는 단어가 좀 니네한테 생소해.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표라고 했어. 자, 그럼 계급이 뭐냐면 여기 뭔가 숫자들이 정확하게 써있는데 별량들이 보니까 1부터 예를 들어서 90까지 별량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아까도 말했잖아.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표기하는 줄기와 이끌림이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도구고 도수분법표는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봐봐. 줄기와 이끌림의 가장 중요한 단점이 내가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혹시? 네. 최대 단점. 한 수가 150개 있으면 너무 쓰기가 귀찮아. 그렇죠. 별량이 너무 많으면 여기 150개를 다 배치해야 되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지지. 그러면 표에다가 채울 수는 있으나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보기가 어때? 좀 불편해. 그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 90개면은 아까 이게 몇 개였어? 35개였나 아까? 몇 개였냐? 25개냐? 25개보다 90개 보면 너무 많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 물론 가능하나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도수분법표로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계급이라는 걸 정하죠. 근데 그 계급은 룰이 없어. 자기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 통상적으로는 1부터 90까지 숫자들이 있다 했잖아. 그럼 그거를 끊어. 어떻게? 작은 숫자부터 5 단위로 끊거나 10 단위로 끊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여기 있는 별량 중에서 1, 2, 3, 10 미만에 해당하는 별량만 한번 세보는 거야. 여기 있는 90개의 숫자 중에서 세봤더니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10부터 20 미만의 숫자를 또 세보는 거야. 근데 세봤더니 예를 들어서 8개가 있다. 이렇게 세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은 10씩 끄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럼 마지막에는 뭐를 쓰면 되냐면 제일 큰 게 90까지 있다 했잖아. 그러면 보통 80부터 90 미만이면 자, 잘 들어봐봐. 이 90은 요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미만이니까 안 들어가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 그럼 하나 더 뭐를 써야 돼? 90부터 100 미만인 숫자가 있나를 찾아봤더니 하나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지고 개수를 세게끔 돼 있어요. 그럼 잘 들어봐봐. 니네가 지금 각각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별량들을 카운팅을 해서 셌지. 개수를 기입했지. 이 기입한 개수를 도수라고 불러. 도수는 출현 빈도수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는 별량들을 1 이상 10 미만의 출현 빈도수가 몇 회야? 개수를 세봤더니 4회 출현했어. 이렇게 분석하겠다는 거야. 저거랑 좀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중구난방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했다는 측면은 유사하죠. 자, 그러면 셌잖아.
그럼 거기 써 있는 거 봐봐. 계급의 크기 다시 연습 좀 해보자. 계급의 크기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가 정한 계급의 차이래요. 차이. 자, 계급의 양끝 값의 차이라고 적혀 있어. 10 이상 10 아니 1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거 단어가 좀 되게 많다. 잘 봐라. 도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계급의 크기가 뭐라고 했어? 계급의 양끝 값의 차례. 자, 그럼 계급은 뭐예요? 너님들이 지금 이거 하나하나씩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나누는 거 이거 한 줄이 그냥 계급 하나짜리인 거야. 그러면 차는 간단해. 1부터 10까지 끊었지. 그럼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차이. 10씩 끊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무슨 말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 더 있어. 계급의 크기. 네, 여기 없으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자. 있는 것만 하자. 자, 그럼 계급값이 뭐라고 적혀 있죠? 잘 들어보세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계급값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1학년 문제들이 이게 실려 있더라고. 계급값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3학년 때 나와.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계급의 양끝 값의 합이래. 그럼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요 계급은 90부터 100까지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요 녀석의 계급값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양끝 숫자를 더하라. 90과 100을 더해라. 그래서 2로 나누면 되네. 95지 그러면. 근데 이거 뭔지 알겠니 정확하게?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언제 해봤니? 가장 많이 한 게 언제 해봤어?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건 1학년 넓이계. 거야. 평균? 오, 평균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다리콘. 예? 아, 생각 좀 하고 사다리. 대답해. 수직선 한번 생각해. 식선이 뭐예요? 이걸 지금 니네가 나 같으면 설명을 해줄 건데, 저런 게 있었나? 이 생각 들으면 니네 큰일 난 거야. 에이. 저 모를 리가 없어. 저 모르면 수학 적어야죠. 2하고 6의 정중앙에 있는 숫자 어떻게 찾아? 더한 다음에 나와요. 이거죠. 3, 4, 5, 6 이렇게 써서 세니 2부터 1억이면 언제 셀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1학년 때 했던 일에 수직선 1학년 때 나오잖아. 저 1학년이에요. 예, 1학년 선행 나갈 때 처음에. 자, 그러면 물론 평균도 맞지만 정확하게 이거는 정중앙에 있는 숫자예요. 누구를 어디 정중앙이야? 각 계급의 자 범위잖아. 이게 범위. 그 니네가 따져놓은 범위에 정 가운데에 있는 숫자 찾는 거야. 근데 왜 평균이지 물론 평균 된다 했잖아. 왜 정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중3 때 나와. 그럼 왜 배워요? 그러니까요. 내 책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가.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뭐 찾는 거야 정확하게는? 정중앙에 있는 숫자 찾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계산 과정은 평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숫자의 중앙에 있는 숫자 찾는 계산 과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는 공식이야. 공식 뭐라고? 2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각각의 계급의 중앙에 있는 숫자, 즉 계급값 찾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럼 하나 더 써볼까? 이거 더해서 반 나누면? 6.5요. 6.5요. 아, 이거 숫자 잘못 썼다 얘가. 0부터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 근데 미만이니까 괜찮.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잘못 썼어. 아. 왜 그러냐면 20 미만이면 미안해 하나 정정할게. 10부터 20 미만이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몇 개지? 네. 그럼 계급의 크기가 내가 뭐라 했어? 두 숫자의 차라 그랬잖아. 쉽게 생각하면 차는 뭐예요? 차가 뭐니? 이건 알아? 차도 수직선에서 했어. 이렇게 빼는 거. 빼는 건데 빼는 거지 물론.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는 거라고 공부했지. 그럼 2하고 6의 차는 얼마야? 4요. 그렇죠. 근데 4가 수직선에서 어떤 의미예요? 가운데. 거리예요. 거리. 아. 작은 숫자와 큰 숫자 사이에 떨어진 칸수를 뜻하는 거. 이거 정리야 원래 얘들아. 1학년 때 한 건데 전혀 처음 본? 저희도 다 알죠. 아는 척 오지네. 이거 선생님을 위해서 그 리액션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청객 알바해라 나중에 성인 되면. 잘하고 있어. 아 이거 알아야 되는 애 심각하다. 개념 모르면 공부를 못해요 원래. 알았지?
자, 그럼 똑같아. 10하고 20 사이에 떨어진 칸수가 10칸 차이 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계산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그럼 10에서 0을 빼면 10이죠? 그럼 내가 뭐 잘못 썼어? 계급을 10개씩 끊어서 지금 내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 숫자를 하나 잘못 썼지. 미안해, 이거 하나 정정할게. 자, 그럼 계급과 계산해보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라며. 자, 반 나누는 게 정중앙에 있는 숫자 찾는 거는 괜찮죠? 그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15가 나오지. 얘도 해봐봐. 더해서 반 나누면 85가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어? 다 얼마 올라가네. 커졌어? 3배. 딱 10이 추가했어요. 물론 3배도 되는데 10이 커졌지. 얘도 10이 커졌지. 그럼 이해만 하자. 외우는 거 아니야. 이 10은 뭐랑 똑같을까? 계급의 크기랑 똑같아요. 무조건. 이건 가끔 개념서에 나와서 그래. 맞죠? 모든 도수분법에 통합니다. 그래서 계급값이 얼마큼 커져? 계급의 크기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커지게 되어 있다. 이해만 해. 암기는 아직 안 했다. 잘 됐죠?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지요. 연습한 거고요. 대표 문제 보십시다. 다시 또 써야 되네. 아 싫어. 이거 이래서 싫어. 아씨. 자, 일단 설명하면서 해줄게. 자, 1인당 1일 급수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계급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몇 칸으로 끊어져 있어요? 5개의 종류로 끊어져 있으니까 각각 한 줄이 계급이라는 건 이해됐죠? 그래서 계급은 5개입니다. 맞지? 자, 2번은 계급의 크기 어떻게 계산한다 했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된다. 이상 미만이라고 써있잖아. 빼면은 20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계급의 크기 20인 거 됐고요. 자, 도수의 총합은 뭘까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출현 빈도수를 더한 게 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숫자가 2, 6, 4, 5, 3 있으니까 전체 출현한 횟수를 더한 게 도수의 총합이 되겠죠. 자, 더하면 20 맞니? 네. 자, 그러니까 3번도 맞아요. 자, 4번. 자, 도수가 가장 큰, 말 그대로 가장 출현 빈도수가 높은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네. 그럼 그 녀석이 계급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째려봤더니 280부터 300까지라고 써 있는데, 자, 뭐 물어봤어요? 계급값 물어봤어요. 계급값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맞아? 정확하게는 정중앙에 있는 숫자 찾는 거다. 그래서 280과 30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니? 290입니다. 그러면 네. 됐니? 자, 틀렸어요. 틀렸네요.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급수량이 300리터 이상인 곳에, 자, 계급을 보니까 300 이상이라고 했잖아. 자, 왼쪽 줄에 써 있는 게 이상이고 오른쪽 줄에 써 있는 게 미만이라 그랬어요. 300 이상이면 요 계급과 요 계급은 해당 사항이 없죠. 300 이상이 딱 여기서부터잖아. 그러면 여기 이상이면 얘로부터 맨 마지막 계급까지 싹 다 세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이상인 곳, 정확하게 말하면 뭐를 찾는 거야? 출현 빈도수를 구하는 거겠죠? 즉 도수의 합을 구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계산한다. 300 이상의 계급의 도수들을 딱 더해봐 라고 했더니 이것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맞니? 네. 자, 그래서 더하면 12곳이다. 맞죠, 정확하게는? 자, 이상이 곳이니까 출현한 빈도수, 출현한 곳,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어요. 이게 내용이 뒤에 나오나? 아, 이게 따로 안 나오는구나.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 도수분포표가 줄기와 이끌림의 최대 단점. 별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표에다가 표시하는 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도수분포표에 단점이 있다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정확히 몰라요, 진짜. 그렇죠. 자,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260 이상 280 미만인 게 2개라고 나와 있잖아. 이 사람은 뭐를 보고 2개라고 작성했겠어? 여기에 겁나 많이 적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61과 269까지 두 개만 요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2개 출연했어요. 2개 출연했어요 라고 쓴 건데 이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표만 보면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별량이 2개인 건 알아보기 쉬운데 구체적인 데이터 즉
두 개는 두 개인데 어떤 값이 두 개야? 어떤 값이 두 개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이 표를 보면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최대 단점이 뭐냐면 구체적인 별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가 최대 단점이에요. 근데 둘 중에 뭐를 많이 써? 얘를 그래도 많이 써. 통상적으로. 요거는 얘들 장난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좀 알고 있어야 돼. 구체적인 별량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도수공급대의 최대 단점이에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사실은요. 자, 좀 넘겨보시면 이제 도수공급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분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사실 알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막 사실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얘도 계산이 그냥 되게 귀찮은 거야. 자, 백분율은 쉽게 말하면 퍼센테이지,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제일 많이 계산하냐면 비례배분을 많이 해요. 비율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자, 얘는 97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A중학교 학생 50명이래요. 자, 이 50명이 뭘까? 50명의 점수들을 범위를 나눠가지고 카운팅을 한 거야. 그 카운팅한 숫자가 도수라는 거지. 그러면 그 50명이라는 건 도수의 총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도수 밑에 총합의 50명이 그 50명인 거야. 괜찮네 여기까지? 좀만 버티십시다. 졸려 죽겠어요 갑자기. 자, 했을 때 자 보시면 국어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 자, 계급을 보니까 10단위로 끊어진 거 보이죠? 근데 퍼센테이지라 했잖아. 이 백분율이라는 게. 자, 50 이상 60점 미만이라고 정확하게 이 녀석이네. 지금 이 계급에 도수가 안 써 있어. 근데 이 도수를 구하라고 조건을 퍼센테이지를 준 거야. 뭐라고 써 있어요? 전체 인간의 20%래. 자, 그럼 전체 인간 몇 명이라고 써 있었어? 50명인데 그 녀석의 20%니까 퍼센테이지를 100분의 1로 바꾸는 거잖아요. 5분의 1이죠? 약분하면 얼마야? 네? 맞군요? 10명인가요? 20%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의 도수를 100분율로 준 거야. 어렵니? 그냥 비율이잖아. 100%지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다 써있잖아. 비어있고. 그래서 다 더해서 얼마야? 50이라고 써있지. 자, 근데 비어있는 게 하나 또 있네. 근데 이번엔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더한 게 50인 거죠. 괜찮니?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백분율을 이용해서 첫 번째 비어 있었던 숫자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비어 있는 숫자는 전체 50에서 싹 다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디에서 뺀다고? 50에서 나머지 10, 13, 16, 6을 싹 다 빼버리면 된다. 계산만 개기차는 거야. 자, 파도하면 얼마예요? 22, 32, 45. 그럼 5냐? 네. 그래서 5가 나와. 자, 이렇게 도수를 다 채운다는 거야. 자, 할만해 이 정도는. 자, 그럼 전체 계급의 도수 싹 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제 뭔가요?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거를 구해버려. 자, 80점 이상 90점. 방금 계산한 거네? 뭐 이렇게 쉽게 나왔어? 답이 그냥 이거네? 그럼 하나 연습만 해보자. 답은 나왔어. 5명이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80점 이상인 인구수의 비율을 계산하세요.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럼 너무 쉽지 이거는 사실. 자, 80점 이상이면 이 두 칸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이 전체 몇 프로인지 어떻게 계산해? 백분율 계산 공식이 뭐였어요?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인구수는 5 더하기 6이지. 맞죠? 그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100%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백분율은 초등반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맞아요? 그럼 11에다가 곱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22%입니다. 이렇게까지 보통 물어보더라. 자,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